안녕하세요. 역삼동 대부업자입니다. 오늘은 NPL 투자와 다른 부동산 투자와 비교하여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왜 NPL 투자가 매력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 첫 투자를 갭 투자와 같은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첫 투자를 토지 투자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토지를 투자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토지를 매도하고 수익까지 냈던 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보83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자는 두 가지의 부자로 분류했습니다. 재테크형 부자와 사업형 부자가 있습니다. 재테크형 부자는 부동산 상승장의 아파트에 투자하여 상승기에 자산 증식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테크형 부자와 사업형 부자의 차이점은 현금 흐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테크형 부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형 부자는 확장성이 무한하기에 더 큰 부를 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NPL 투자는 재테크형 부자가 아닌 사업형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NPL 투자는 아파트 투자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NPL 투자는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형 부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투자는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투자입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게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낮아진다면 실거주를 통해서 손실 리스크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강남 상구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의 가치는 분명히 틀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의 첫 시작을 강남 상구에 똘똘한 한 채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경우입니다. 아파트 투자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미래에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은 하락장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보가 넘쳐나게 되면서 너도 나도 아파트 전문가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 많다는 아파트 전문가들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전세도 발생하고 가격도 하락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그렇지만 NPL 투자는 경매를 통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엑시트가 됩니다. 경매는 누군가는 낙찰을 받고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에 NPL은 엑시트가 명확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투자와 NPL 투자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배당을 통해서 엑시트가 가능하기에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결과가 나옵니다. NPL은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칭이 가능합니다. NPL 투자는 예상 낙찰가를 예측을 통해 예상 낙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NPL을 매수하기 때문에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미약한 수준이기에 손실이 나도 웃으며 넘어갈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도 NPL 하면서 손실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난 적은 딱 한 번 24년도에 있었습니다. 약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NPL은 손실 리스크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건축과 재개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초기 단계일수록 투자금이 작게 들어갑니다.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저 역시도 20년도에 투자한 재건축 아파트가 17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에 조합원 분양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비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도 부동산 하락기와 공사비 상승에 따라서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낮은 전세가로 인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NPL 투자는 일단 투자금이 질권대출을 받기 때문에 투자금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질권대출 한도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NPL 투자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NPL이 5천만 원 이하로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힘들어졌지만 1억 내외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물건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PL은 1, 2억으로 매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투자는 1년에 몇 건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유행하던 공시지가 1억이어도 단타로 하던 분들이 있었지만 NPL 투자만큼 꾸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NPL 투자는 1년에 몇 개씩 매입하게 되면 다음 해에는 여러 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벌써 4월달이지만 배당을 6건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PL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끝이 나면 NPL 투자는 종료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갭 투자, 재건축, 재개발 투자와 같이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것과 반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낮은 전세금으로 인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NPL 투자는 질권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NPL 투자는 배당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NPL 투자를 하려면 대부 채권 매입 주심업, 대부 법인이 있어야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투자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PL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NPL 투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월 1억의 순이익, 순자산 100억을 만드는 일, 저는 아파트 투자와 같이 재테크형 부자로서는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형 부자인 NPL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